TF 7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자리가 꽉 찼는데 여러분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 오신다 이런 얘기를 조금 살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실 줄은 진짜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길 감독님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화 기자님이 굉장히 많이 섭외에 열을 올리신 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화 기자님이 어떻게 또 섭외를 하셨는지 능력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분이 남길 감독님이시니까 승격 청부사시잖아요. 이 타이밍에 한번 모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친하세요? 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제가 강주 시절 때부터. 친하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취재원과 기자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회에 취재원으로 오래 계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또 정다우 기자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오실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좀 마음에 드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정다우 기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강주에 있을 때인데 제가 강주에서 나올 때예요.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그때 정다우 기자님이 저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죠. 2013년에 남길 감독님이 대행하실 때 네. 그때 이제 광주 담당이었어요. 그때 승격하는 과정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많이 나고. 근데 이제 그때 광주에서 이제 어려운 시절에 제가 한번 찾아드렸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남길 감독님이 사실 방송에 막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원투펀치를 찾아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장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딥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막 자극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철 위원님도 좀 연이 있으시죠? 네, 경기장에서도 봤고요. 또 해설도 잘하시고 이런 축구에 대한 직도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오늘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이런 축구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이명철 해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 19년에 기자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남길 감독님이 좋은 성과 내셨을 때 저도 취재를 갔었어서 인사드리고 인터뷰 이렇게 질문 요청드리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감사하게도 잘 답변해 주시고 항상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기억을 해준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었고 그때는 그래도 수도권에 성남에 있을 때니까 또 K리그2에서 당시 잘 나갔던 때였고 제가 취재를 갈 때도 다른 기자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감동의 눈빛이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클로즈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동의 눈빛이 보이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정순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들으셨을 때 그때 그 아나운서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거나 당연하죠. 네. 네, 그때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었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항상 예리한 질문 또 축구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근데 굉장히 미모도 그때 굉장히 좀 출중하셨고 그때. 결혼하시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네, 지금도 좋지만 기분 좋은 아나운서 분 중에 한 분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게 남길 감독님이 좀 얼굴을 비치신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간만에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온 쉼이라서 좀 계획을 세우고 좀 잘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쉬실 때 또 전략 공부, 전수 공부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항상 숙제로 남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상대가 다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면 찬스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기를 많이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남길 감독님 원래 공부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실 때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MBTI는 무조건 J이실 것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그쵸? 역시 방송 그 빨간불 켜기 전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MBTI가 뭘까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J는 J이실 것이고 T냐 F냐 요거를 좀 봤는데 T일 것이다가 좀 명확했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F 성향도 좀 있으시고 테토남 같지만 또 애견스러운 면도 있으시고 팬들이 보는 대중이 보는 이제 그 약간 겉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뭐 남길 감독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지도자 선수들이 다들 입체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근데 남길 감독님은 특히나 약간 그 내부에 있는 모습이 잘 조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제 껍질을 좀 까내자. 양파같이. 네, 이분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진짜의 네.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파헤쳐보자. 갑각류의 속을 보자.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규 시즌 종료한 K리그 2하고 이제 한 경기 남은 K리그 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K리그 2 한 시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의 시선, 이렇게 또 기자의 시선, 해설위원의 시선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K2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뭐 현장에 가서 직접 경기도 보기도 하고 선수들도 뭐 관심이 많은 선수도 있어서 좀 유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팀마다 색깔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베스트 11 이외의 선수들이 또 제 역할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것도 잘 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목표를 향해서 좀 앞으로 나갈 팀들은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부분들도 잘 정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정되게 가는 팀들이 좀 많아졌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 선수를 만들고 싶은 선수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아무래도 좀 선수를 많이 알아야 나중에 제가 어떤 팀을 맡았을 때 그 선수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선수들 좀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K1이나 K2에 어떤 모든 선수를 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유심 있게 사실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다 내렸었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또 선수 개개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다워 기자님은 K2 지금 어떻게 좀 한 시즌 보세요? 제가 이번 시즌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진 팀과 만들어지지 않은 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플레이오프에 도전하는 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서 좀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팀들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시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밑에 팀들이랑 너무 이제 만나면 결과가 너무 보이니까 사실 이런 거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느낌인데 조금 더 밑에 팀들은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게 또 K2에 조금 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렇죠. K리그 1이랑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K리그 1은 이게 완전히 이제 딱 붙어버렸어요. 거의 모든 팀들이 전력이 비슷해져 버렸는데 수 없는. 네. 근데 K리그 2는 완전히 더 벌어지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결국 프로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 K리그2의 팀들에게도 필요한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저는 충남 아산의 임금 체불 사건이었거든요. 선수들의 임금이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선수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물론 이후에는 해결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 해결조차도 충남 아산이 근본적으로 지금 구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만큼의 해결책을 찾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천안의 경우도 사실 분명 팀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독과 관련한 이슈들도 좀 있었었고 안산 그리너스도 이관우 감독이 중도에 팀을 하차한 과정에 대해서 팬분들이 느꼈을 아쉬움도 컸을 거고요. 뭔가 운영적인 면, 시즌을 풀어가는 면, 구단 차원에서 좀 잡음이 많았던 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수원 덕분에 K리그2의 평균 관중수는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감춰진 이면 또한 존재했던 시즌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수랑 뭐 감독이나 이런 선수단의 탓뿐만이 아니라 뭔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직 뭐 승강 플레이오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인천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예상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고사 선수도 제루소 선수도 또 인천의 그 베테랑 선수들도 팀을 위해서 남겠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의 스쿼드가 일단 K리그 1에서 강등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이 분명 K리그 2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명주 선수의 조율, 무고사의 해결 능력, 제루소의 개인 돌파, 여기에 이전 전북 때만큼의 전성기는 아닐지언정 여전히 개인 능력 살아있는 모두바로와 같은 선수들의 합류까지 이 정도 스쿼드면 인천이 당연히 힘을 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K리그1 올해의 감독을 받았던 윤정환 감독이 바로 부임을 했거든요. K리그1 올해의 감독이 K리그2 승격에 도전하는 팀에 바로 부임을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그 팀의 경쟁력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환 감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승격하고 싶은 팀은 승격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정환 감독은 일본에서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물론 K리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정환 감독은 어쨌든 그걸 해본 분이니까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고, 남길 감독님도 여기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경험이 팀 1년을 끌고 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년 내내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비,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국 경험이고 노하우인데, 윤정환 감독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지도자였고, 근데 인천은 적절하게 지도자를 영입을 했고 그러면서 스쿼드도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인천은 사실 수원 삼성보다 승격이 훨씬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나눠지잖아요. 언론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선수 쪽이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요? 그러니까 선수 뭐라 그럴까요? 축구인, 축구인, 경기인. 경기인. 네. 저한테 지금 태클 거신 거예요? 저는 인천을 보면 1부에 있다가 2부 떨어졌을 때 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은 그 타임을 굉장히 잘 활용하지 않았나. 뭐 전년도 예산도 그대로 유지됐고, 뭐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감독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 승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적수적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원 삼성 얘기를 또 해볼게요. 수원 삼성 어쨌든 자동 승격은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싸워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시즌이다, 뭐 성공한 시즌이다, 아니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조금 어디다 손을 좀 들어주시고 싶으세요? 의견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그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야말로 정말 win or nothing이라고 해서 승격하면 모든 거 다 거머쥐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승격을 못하면 그 과정이 어쨌건 뭔가의 부족함이 뭐 몇 %의 부족함이 있었건 전부 다 실패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원 삼성 블루잉즈는 어떻게든 승격의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건 일단 다행이고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리면 정말 올 시즌 수원도 사실 여러 문제점들은 있었거든요. 수비에서의 불안도 특히 한몫을 했고, 뭔가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와의 중원 싸움을 펼칠 때 저는 중원 숫자가 부족한 경우들을 수원 경기에 느낄 때마다 좀 많이 봤었거든요. 전환 과정이 조금 위태롭고 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팬들이 항상 지적을 했더라도 승격하면 말끔히 다 사라집니다. 정말 승격 그 자체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냐 되지 않느냐가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승격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모든 게 다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죠. 비슷한 의견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미 지난 1월에 변성환 감독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변성환 감독은 우승 못하면 실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우승은 못했군요. 네. 그러면은 네. 실패한 시즌이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당시에 변성환 말하진 감독은 않았지만 승격을 우리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었겠죠. 음. 근데 저는 그때도 우승 못해도 승격하면 성공이니까 뭐 승격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승격하면 성공이죠 무조건. 왜냐면은 수원 삼성은 어쨌든 1부 리그 복귀를 해야 되는 팀인데 뭐 과정이야 어쨌든 1부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마 변성환 감독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언은 적절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보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상황을. 감독은 어차피 1년의 시즌을 끝나고 결과로 받는 거잖아요. 네. 승격을 해야 되고, 뭐 우승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고 성공보다는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수원이 골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아마 2부 리그에서 제일 많이 골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하위권이에요, 실점이. 그러니까 수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아마 수원이 아마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뭐 수원도 잘 알고 있는, 변성 감독이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승강 피오를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좀 저는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나면 팬들이 또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 감독님 입장에서는 나는 1월에 그런 말을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뭐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야죠, 사실. 뭔가 좀 살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3, 4, 5위도 있잖아요. 지금 부천, 서울 이랬는데 성남이거든요. 요거는 또 한 자리 누가 가져가게 될지. 이거 감독님 원래 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훅 들어갔는데. 이거 어려워요. 그쵸. 모든 감독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할 것 같아요. 그날의 또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좌우될 것 같고, 선수들이 얼마만큼 하나로 잘 뭉쳐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날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저한테는 살짝 얘기하셨는데 안 하시죠. 감독님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감독님이 올해 이제 많은 현장에서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뭔가 방송의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죠. 그러면
이 방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방송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시면 강하게 좀 뭔가 좀 독설도 하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그런 독설을? 독설을. 그래서 그냥 세 팀 중에 한 팀을 저는 이랜드하고 성남이 한다면 네. 저는 성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 좀 어떤 너무 어렵게 이번에 중PO를 진출을 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성남이 좀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랜드는 잘하긴 하는데 잘할 때 너무 잘하고 좀 약간의 기복이 있지 않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경기 때는 좀 단단하고 또 끈끈하게 이렇게 뭉쳐있는 팀들이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성남이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을 때 이렇게 방송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싫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 근데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각 팀에 처해 있는 사항들은 맞아. 그 본인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전화 한 통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나오기 전에 근데 너무 지금 예민한 시기라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싶었지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죠. 네, 사실은 네. 좀 예민한 시기라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감독님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승강제가 12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현 감독은 승강 플레이오프 경험도 있고 지난해 플레이오프를 뚫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간 경험도 있고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단기전에서는 특히 작은 변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랜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랜드는 뭐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물론 그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어쨌든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지키는 팀은 훨씬 조금 더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 반면에 쫓아가는 팀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도 이랜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또 의견이 갈렸어요. 이명철 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예상은 성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서울이랜드가 이 단판이잖아요. 그리고 순위가 높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다운라운드에 올라가는 이점이 있는데 비기기만 해도라는 축구에서 무승부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비력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느낀 서울이랜드의 올 시즌 수비는 최근 그래도 후반기 때는 일정이 조금 수월했던 면도 있었고 실점을 비교적 서울 이랜드가 덜했습니다.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정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성남이 최근에 5연승을 달렸고 마지막에 또 기적적인 전남을 누르고 올라서면서 성남이 5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올라온 성남의 공격력이 서울 이랜드의 불안한 수비력을 왠지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부천과의 경기는 어떨 것이냐. 남규희 감독님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부천이 더욱더 좀 안정되어 있긴 해요.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선수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보거든요. 뭐 거기도 FA컵 4강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수도 있고 경험도 좀 있고 이 감독님이 팀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천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밖에 안 남았지만 또 승강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꽂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K리그 2이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그 눈에 띄는 선수들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선수들 아니면 뭐 어떤 눈에 띄는 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한 시즌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과정에서 선수나 팀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인천 경기를 굉장히 좀 유심 있게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수원 삼성 경기도 굉장히 좀 봤고 또 부천 경기도 좀 덜어 봤거든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선수는 인천의 박승호 선수. 굉장히 뭐 경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선수가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심 있게 좀 지켜봤고요. 좀 아쉽다고 하는 뭐 팀들은 지금 전남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 쪽에 있는 조이제 선수도 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못하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죠, 감독님. 그럼요. 선수들을 좀 유심 있게 보는 거는 저랑 좀 스타일이 잘 맞고 또 전술 전략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을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서 선수를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다라는 선수들 좀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선수를 좀 적어놓고는 있어요, 사실. 두 분은 또 어떠세요? 저는 올해 제일 좋았던 선수는 에울레르. 제일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강인 선수 같은
느낌으로 개인의 이제 능력, 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였던 것 같고 아쉬웠던 선수는 사실 아쉬웠던 선수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수원 삼성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더 잘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은데 인천이랑 조금 더 싸웠어야 되지 않나. 너무 빨리 순위가 결정돼 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리그 전체를 사실 쭉 팔로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몇몇 장면들 또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봤던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오히려 저는 일류첸코. 후반기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PK 실축이 중요할 때 좀 나오면서 오히려 수원이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이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 활약으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선수는 성남의 신재원 선수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을 한 게 정말 결정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죠. 이 선수의 그 개인의 능력이 풀백 자리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잘 펼쳐지면서 역시 측면 풀백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구나, 또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구나라는 게 신재원 선수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팀은 프로로서는 신생팀인데 화성FC. 차두리 감독이 팀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마다 선수들이 잘 동기부여되어 있는 모습,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간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차두리 감독의 가능성을 또 어필했던 그런 이번 화성FC의 2025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듯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승강 플레이오프를 지금 앞두고 있는 팀들이 또 가장 주목하는 게 K리그 1의 또 상황이잖아요. K리그 1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제주와 대구가 1대1로 비겼습니다. 결국에 최종전에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됐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보고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울산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축구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그냥 새벽에 봐도 힘들고 낮에 봐도 힘들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본인만의 얘기 아니에요? 네, 저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제주 대구 경기도 이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어느 팀이 멸망을 할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가 됐든 우리도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오히려 좀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제주도 일단 선제골을 넣었고 리드를 먼저 잡고 있었지만 거기서 뭔가 더 힘을 주고 밀어붙였다면 좋았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정말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라잡았던 대구의 저력 또한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회들을 마지막에 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그 아쉬움, 못했던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축구는 끝까지 봐야 꿀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 팀들 감독님들 선수들 그리고 각 팀의 팬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참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잔인하죠. 저는 특히 이제 에드가 선수 골 넣고 골이 취소됐던 그 판정 하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대구가 굉장히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결국 골을 넣었고 근데 그게 약간 되게 허탈하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 장면도 대구가 보기에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한 경기뿐만 아니라 최종 순위에도 결정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대구 입장에서는 아마 만약에 강등이 된다면 그 장면을 두고 되게 두고두고 원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 상황 때 김병수 감독 카메라에 좀 비쳤잖아요. 네. 김병수 감독이 심판한테 항의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감독으로서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주는 경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선수도 잘 알고 있고 경기를 전반전에는 대구도 경기를 잘했고 제주도 경기를 잘했는데 제주가 먼저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었죠. 대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또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참 힘든 거거든요. 선수들도 그런 전술적으로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경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제주는 조금 지키면서 역습하는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도 홈에서 하는 경기인데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대구보다는 조금 더 움츠러져 들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선제골을 넣고 나서 후반전에 너무 일찍 좀 수비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여하튼 그 대구도 이번에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세진자가 없긴 했지만 경기를 굉장히 잘해서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 경기는 혹시 더 홈에서 하는 경기는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세요? 아무래도 대구는 홈에서 안양을 상대로 하고 제주는 울산은 원정을 가야 되니까 굉장히 울산이 그런 경우는 없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마 울산이 마지막 홈 경기를 좀 피날레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주는 울산과 최소 비기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게 축구에서 정말 어렵다고요. 이게 그걸 받쳐줄 만한 수비가 울산이 될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울산은 이제 비기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수원FC가 이겨버리면 그렇죠. 이제 다득점에서는 수원FC가 앞서서 울산이 승강 플레이오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동기부여는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대구는 이제 울산을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독님이 얘기하셨어요. 대우가 잘할 것 같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안양은 이미 잔류를 확정을 해서 조금 이제 시즌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대구는 최근 경기력이 좋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있고, 반면에 제주는 울산 원정을 가는데 울산도 너무 간절해요. 이 상황은 사실 제주한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진 자체가 마지막에 잔류를 확정한 팀을 상대하는 대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대요, 두 분 다. 저도 대구 안양 경기는 대구가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대구가 오히려 동기부여도 앞서고 더 좋은 경기력과 함께 이 경기 결과까지 대구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챙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살짝 관점을 바꿔서 수원FC 광주 경기에서 광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여러 팀들을 지금 파이널비에서 울리면서 이 순위 싸움을 굉장히 재밌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책임지려면 마지막 경기까지 이기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광주FC가 그 경기로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코리아컵 결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 광주가 지금 선수 한 명이 되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앞 경기들에서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전의 가장 큰 목적은 다치지 않는 것,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그래야지 코리아컵에서 100%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뭐 한 명 다쳐버리면은 광주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라, 저는 광주도 조금 이제 힘을 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예. 동안 열어봐야 되는 그 거니까. 이정현 감독님이 우리 이 또한 소문이 나서 소문이 어떻게 잘 전해져서 이정현 감독님에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한 경기 코리아컵 결승 중요하죠. 근데 그 결승을 앞두고 선수들을 한 번 더 붐업시켜서 200% 붐업은 이미 됐어요.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일주일 안 뛰면 또 초기화가 되거든요. 알겠어요. 더 뛰게 해서 200%, 300%를 만들고 상암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광주를 이야기 듣고 보니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고요. 울산, 제주, 기왕이면 울산, 제주가 비겨도 수원FC가 못 이기면서 울산이 잔류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산이 네. 제주를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조금 부담돼요. 아. 제주 동기부여들이 서로 다르고 울산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지금 너무 힘든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겨주길 바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은 울산, 제주 무승부, 하지만 광주가 수원FC를 잡고 대구는 안양을 잡는 그런 결말을 예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주 대구를 계속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제주를 맡으셨었잖아요. 제주에 대한 좀 아쉬움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너무 애착이 있어요, 사실. 제주가 제가 맡았을 때는 2부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애착이 있는 팀이고, 또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주를 보면 감독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그게 사실 좀 흠이긴 해요. 선수들도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물론 어느 누구 결정을 해서 잘 뭉치기는 하지만 그게 좀 잠깐인 것 같고, 또 꾸준하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제주는 항상 또 비행기를 타고 원정을 다녀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울산전에도 물론 이틀 전이나 뭐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에 갈 수 있겠지만 아마 이동하는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주를 좀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 시즌 내내 그런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좀 느끼세요? 제주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부담감? 저는 선수가 아니고 감독인데 다니면 사실 힘들어요.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동해도 힘든데 선수는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셨을 때 좀 그런 노하우가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분명히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좀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에 좀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죠. 선수들이 힘든 선수들이 있으면 뭐 전반전만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후반전을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도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수들이 나는 힘들어 이러는데, 야 이게 뭐가 힘들어? 우리가 ACL 나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장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네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완전 튀네. 지금 네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물론 이제 농담으로 그쵸. 농담으로 하는데 그쵸. 선수를 좀 진지하게 아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치열함을 해주야 되니까. 뭐 그럼 그럼요. 계속 힘들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정색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야, 너 비행기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러려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다른 팀보다도 선수들의 멘탈이나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봐야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식사할 때도 선수 얼굴을 보고
또 뭐 훈련할 때나 항상 선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죠. 저 선수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훈련 나왔나?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유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고, 또 선수랑 좀 대화를 통해서 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먼저 다가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좀 많이 얘기하려고는 했죠. 그러면 만약에 감독님의 스타일이 다가오는 친구가 감독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되게 앵겨 붙으면서 감독님 오늘은 힘들어요. 감독님 오늘 뭐 어때?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걸 속 얘기를 맨날 징징거리면 싫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좀 잘 얘기하고 아빠처럼 좀 아빠 형처럼 다가가는 그런 선수가 좀 나은지 아니면은 이게 좀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훈련장에서는 뭐 경기장에서는 되게 무섭게 하는데 좀 강하게 하는데 또 일상생활에서는 선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서 뭐 주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고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들이 얘기하면 100% 다 들어요. 다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와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9% 얘기하고 1%는 내 거 좀 남겨둬라.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선수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또 와서 친근감 있게 하는 선수들 또 어떤 선수는 좀 저처럼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는 선수 있어요. 그런 선수들 또 너무 고마워요, 사실. 와서 얘기해주면. 언제든지 축구에 대해서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도전하고 뭐 물어보고 뭐 해라. 선수들이 다 들어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여자친구랑 싸웠다 이런 것도 들어주고. 들어줘야죠, 당연히. 여자친구가 뭐 그 더한 얘기도 사실 들어주기도 하는데 뭐 오늘 하루 쉬고 싶고 뭐 외제 나갔다 오고 싶으면 얘기해. 오늘 쉬게 해줄게. 아니면 갔다 와. 뭐 하루 정도 괜찮잖아요, 사실. 중요한 시합이 있더라도 그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들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방금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까지는 테토남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섬세하게 챙기는 거는 애견남의 느낌도 진짜 있네요. 감독님이 되게 박사이신데 논문 주제 자체가 굉장히 뭘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박사라 그래서 척척 박사 이런 박사. 합입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는데 그쵸. 그 주제가 정확히 뭐였죠? 뭐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했는데 저는 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한 번 더 좀 저도 대학원을 다시 한번 다니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심리 쪽으로 더욱더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선수들이 좀 요즘에는 좀 다양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축구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좀 하고 싶은데 뭐 여전히 좀 감독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감독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양파가게처럼 새로운 면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가장 하이라이트 승강피오가 정해진 팀들의 지금 운명이 이제 결정될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예상은 해보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사실. 네. 감독들의 저는 좀 외로울 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 팀뿐만이 아니고 팬들도 생각해야 되고 구단 자체가 1부에 있을 때하고 2부에 있을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시키시면 해야죠. 네네. 네.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죠. 뭔가 잠깐 경험을 해서 이제 다시 현장에 가셨을 때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먼저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걸로 할까요? 승강 플레이오프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추세를 보면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팀이 대전 하나 시티즌 한 팀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때 상대가 이제 김천이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갈수록 1부, 2부에 이제 그 격차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어서 1부의 힘과 템포 그거를 2부가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거에 이제 이미 수원 삼성은 2시즌 동안 2부 리그에 적응이 된 팀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고 부천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1부 리그 경험이 아예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서울 이랜드가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차이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2부 리그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올라오기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확률은 저도 일단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승강 플레이오프가 예전에 원정 다득점률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2부 리그 팀이 1차전, 2차전 일정에 따라서 전술을 잘 준비해 오면 2차전은 1부 리그 팀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 골 넣으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전은 최대한 버티고 2차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나 둘 살려봐서 최종적으로는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득점이 있는 무승부가 2차전에서 나오면 원정 다득점으로 2부 리그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2부 리그 팀에게도 꽤 경쟁력이 있었고 확률이 꽤 높게 점쳐졌는데 이 원정 다득점률 하나가 폐지된 것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역시 그래도 1부 리그 팀이 좀 더 우월함을 보여있고 좀 더 여유를 보였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1부 리그 팀에게 눈길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즌에 서울 이랜드가 승격을 못했던 건 저는 상대가 하필 전북이어서였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급이 남다른 팀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스쿼드는 몇몇 변화만 있고 감독이 바뀌어서 아예 그냥 다시 나왔을 때 캐리건 우승을 압도적으로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스쿼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이미 비대한 팀인데 그 팀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건 사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 좀 사고였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대구의 경우도 어쨌든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세징야라는 대단한 또 에이스의 활약으로 대구가 잔류를 해낼 수 있었고요. 그 전년도보다 작년이 간극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이제 전북의 체급이 워낙 크다 보니 서울 이랜드로서도 좀 힘든 싸움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올해는 그 격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1부 리그에서 지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도 상황이 확실히 좀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하거든요. 대신 대구가 만약 승강 플레이오프에 간다면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선 대구가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 대구와의 경기 때도 결국 내용적인 면에서 밀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2팀 수원FC냐 울산이냐인데, 울산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만약 간다 해도 전북과 같이 체급이 좀 큰 팀이기 때문에 2부 리그 팀한테 좀 어려움을 안길 수 있을 거라 보고, 수원FC도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 공격력을 과연 2부 리그 팀이 감내할 수 있을까, 저도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론은 1부 리그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최종 결론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어쨌든 승격 감독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2부 리그 팀들의 가능성도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세요? 2부 리그 팀들을 보면 물론 1부 팀하고 2부 팀의 차이는 있죠. 경기하는 스피드가 더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격차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2부 팀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남이 도장 깨기를 시작한다. 뭐 부천도 이기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기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좀 일부 팀들을 보면 제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다 예상했잖아요. 대구가 바로 강등 당할 것이다 라는 걸 다 예상했지만 지금 대구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울산, 뭐 수원FC 이런 팀들이 쉽게 무너질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부랑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준비만 한다면 아마 일부 팀들이 더욱더 잔류할 수 있는 팀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정말로 양파 까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